예, 안녕하세요. 오늘 엠스코 101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또 한 줄 마무리하고 또 한 줄 시작하면서 엠스코 101 진행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돕게 나를 간다를 표현하고 있죠. 학습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이제 뭐 후원을 한다 그러면 그 후원을 함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한국말로 교육이란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세분화시키면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뭐 교육이라는 것도 어, 트레이닝 의미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훈련시킨다고 표현하죠. 훈련시키는. 그런 트레이닝을 후원함에 있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또 멘토로서 스폰서로서 또 멘토링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코칭도 해야 되고 코칭. 코칭은요,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우리가 야구 같은 거에서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들이라는 거는 그 스킬 교육들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또 직접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 그런 코칭을 한다고 표현도 아닌데, 코칭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티칭. 티칭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약간의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티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티칭, 뭐 멘토링, 코칭, 트레이닝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엠스쿨 101은 약간 티칭 쪽에 좀 가까운 그러한 어떤 교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엠스쿨 101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엠스쿨 101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스템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또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라는 것도 시스템 성공의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정신세계라는 것도 있고, 정신세계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 희생, 봉사, 우정, 충절이라고 할 정신세계, 이런 정신세계가 구축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신세계만이 아니라 활동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활동 원칙.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활동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어, 활동 원칙 중에 첫 번째가 프로모션, 또 에디피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 모티베이션, 두플리케이션. 다 TION. 다 션으로 끝나잖아요. 션으로. 6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스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적극적인 홍보, 또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신청과 격려, 에듀피케이션, 의사소통과 대화, 커뮤니케이션까지 얘기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활동 원칙 중 네 번째인 친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어소시에이션을 찾아보시면 친교란 뜻이에요. 친교. 어찌보면 이 모든 활동 원칙이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친교라는 부분은 어떤 측면이면 어, 그리고 업라인이 있고 다운라인이 있습니다. 업라인, 다운라인, 라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타라인, 타그룹. 쉽게 말하면 뭐 형제 라인, 뭐 한국말에 형제 라인의 표현도 하죠. 형제 라인이다. 아, 또 그 중국계 사업자들은요, 이 형제 라인을 옆라인, 옆라인이라 표현, 옆라인, 옆라인, 옆라인. 근데 그 옆라인이라 표현을 하길래 내가 왜 옆라인이라고 했더니, 영어로 또 형제 라인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건요, 크로스 라인이라고 해요. 크로스 라인. 크로스 라인을 표현하는데, 또 사이드 라인도 형제 라인의 뜻이에요. 크로스 라인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친교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크로스 라인, 사이드 라인, 옆 라인, 형제 라인. 한국식 표현은 형제 라인, 중국식 표현은 옆 라인, 뭐 영어로는 사이드 라인, 뭐 일본어도요, 사이드 라인이에요. 사이드 라인. 크로스 라인, 미국은 또 크로스 라인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형제 라인과 타 그룹의 사업자들과 어떤 관계된, 관계된 어떤 활동 원칙이 이 어소시에이션, 친교라는 부분이에요. 친교라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요거 전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좀 비즈니스 용어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요즘에 이 비즈니스 용어, 사업 용어에 대한 거를 밴드에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저도 요즘 뭐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앵커 레그라는 얘기도 했었고, 뭐 파워 레그. 파워 레그의 다른 말 또 위커 레그라고 해요. 위커 레그, 약한 라인. 이런 표현도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어, 사이드 라인과 사이드 레그는 틀려요. 아십니까? 사이드 라인은 크로스 라인, 즉 형제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드 라인. 일본어는 사이도 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이도 라인.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본에 있는 사업자가 대화를 할 때 말이 좀 이상하게 안 통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저의 사이드 라인들과 같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파워레그가 있고 또 사이드 라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용어를 정확히 모르면 저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 형제 라인들과 함께하는 걸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항상. 사이드 라인이라고. 뭐 1번 레그, 2번 레그, 3번 레그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라인은 뭐 사이드 라인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확히 제가 알아보니까 어, 사이드 레그라는 게 있고 사이드 라인이라고 있어요. 완전 다른 의미예요. 완전 다른 의미. 어? 무슨 말 이해하셨죠? 제가 의미하는 건 사이드 레그라 그러면 이해를 해요. 이걸 중국식 표현이 뭔지 아세요? 중국식은? 아, 이거 되게 재밌더만. 중국은 사이드 라인을 옆 라인, 옆 라인이라 그러고, 어? 그리고 사이드 레그를 옆줄이라 그래, 옆줄, 옆줄, 옆줄이라고 표현, 옆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게 내가 이게 참 웃겼는데, 그래서 이 사이드 라인과 사이드 레그, 이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 사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면 오늘 친교라는 부분은, 어소시에이션은 이 사이드 라인과, 즉 크로스 라인과의 관계에서의 활동 원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확히 그대로 읽어보면요. 사이드 라인은 같은 회사에 속해 있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파트너 또는 팀을 의미한다. 형제 라인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박명호 사장님과 김창희 사장님 같은 라인이잖아요. 맞죠?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배종옥 사장님과 김창희 사장님은 사이드 라인이죠. 맞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라인과는 뭐 관계는 이런 부분이 관계적인 부분 자신의 상하 조직과는 별개이며 직접적인 수익이나 성과에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팀이에요. 형제 라인이에요.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역할이 서로 사이드 라인, 크로스 라인, 형제 라인끼리는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거나 정보나 어떤 경험을 공유하거나, 그럼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사업의 어떤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의 어떤 정책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정보들은 성재 라인과 공유를, 하죠, 저희가. 그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경험을 공유한다? 우리가 어떤 세미나나 어떤 랠리 같은 데 가면은 마이스토리 같은 거, 어떤 테스트모니얼, 뭐 비즈니스에 대한 뭐 스토리, 뭐 제품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 공유하는 거, 이런 형제 라인과 그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의 성장에 중요한 말이죠. 서로의 성장에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 관계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 특징, 재정적 연결은 없으나 동료로서, 동료로서 네트워크 안에서 교류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이드 라인이에요. 자, 사이드 라인이, 제가 생각했던 건 틀렸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왔었는데, 사이드 라인은 나의 업라인과 나의 다운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형제 라인.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1번 레그, 2번 레그, 3번 레그, 뭐 4번, 5번, 4번, 5번을 묶어서 얘기할 때, 그땐 사이드 라인이라 말 쓰면 안 되고, 사이드 레그라고 그래요, 레그. 사이드 레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드 레그는
자신의 조직, 라인 내에서 메인 수익원인 파워 레그 이외에 보조적이고 작은 라인을 가리킵니다. 그 파워 레그를 뺀 나머지를 사이드 레그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이드 레그. 자신의 주요 수익 라인 파워 레그와 함께 존재하며 뭐 추가적인 수익이나 보너스 창출할 수 있는 부가적인 라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메인 라인 이외의 조직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며 장기적인 안정성과 추가 보너스 창출에 기여합니다. 파워 레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사이드 레그 있는 레그가 규모는 작지만 사이드 레그가 성장하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수익과 균형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파워 레그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레그들이 사이드 레그가 다 커지면 당연히 수익과 균형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안정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하려면 항상 얘기하지만 앵커 레그가 있어야 된다. 중심을 잡아주는 레그가 있어야 된다. 즉 파워 레그가 있어야 된다. 중심을 잡아주는 레그가 앵커 레그고요. 파워 레그는 나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좀 크게 만들어주는 주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또 파워 레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파워 레그가 파워 레그가 1, 2, 3, 3개 정도 레그가 파워 레그화 되어 있으면 정말 패시브 인컴이 실현될 수 있겠죠? 이런 의미. 그래서 제가 오늘 어소시에이션, 친교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사이드 라인과 사이드 렉은 다르다. 사이드 라인은 크로스 라인, 형제 라인, 옆 라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사업 진행할 때 헷갈리는 용어들이 하나 있어요. 라인이라는 게 있고 레그라는 게 있어. 제가 밴드에 포스팅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라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레그라는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레그 미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레그 미팅?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라인 미팅이라는 거 있어요. 라인 미팅, 팀 미팅, 뭐 그룹 미팅 이렇게 라인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라인과 렉은 달라요. 라인과 렉은 달라요. 그래서 이 라인과 레그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것도 요번 기회에 저도 참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확히 한번 찝어드리면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라인은 주로 수직적인 조직 구조에서 계층을 이루는 한 줄을 뜻합니다. 자, 무슨 말이면 당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들, 다운라인이겠죠? 뭐 다운라인 사람들과 그들이 후원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체인 구조. 즉 내가 A를 후원하고 또 A가 B를 후원하고 B가 C를 후원하고 이게 라인이에요. 이게 라인. 라인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A가 B를 소개하고 B가 C를 그러니까 업라인과 다운라인 이렇게 하나 라인이라고 보면 돼. 라인. 라인. 이러한 의미가 라인이면 레그라는 거는 내가 첫 번째 내가 후원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이거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레그, 두 번째 레그, 세 번째 레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약간 웹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웹스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레그, 뭐두 번째 레그, 세 번째 레그 이럴 때는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레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레그 영어로 다리잖아 다리. 그래서 이게 각 독립적인 그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 첫 번째 레그의 파트너 사장님이십니다. 다운라인입니다.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이분은 제 두 번째 레그의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라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그와 라인의 개념이 좀 다르다. 응? 레그는 주로 당신이 직접 후원한 각 사람이 중심이 돼서 형성된 팀인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레그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아까는 라인은 내가 A를 후원했고 A가 B를 후원했고
그리고 B가 C를 후원했고, 이거 라인 개념이고,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레그라는 거는 내가 A를 후원하고, B를 후원하고, C를 후원하고, 이렇게, 이 조직을, 립스에 관련된 그러한 개념이, 레그라는 개념이에요, 레그. 이렇게, 그래서 라인과 레그의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 어떤 말씀 것처럼 사이드 라인과 사이드 레그는 다른 의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게 나온 김에, 오늘 뭐 교육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용어 정리 좀 몇 가지 더 하자면, 제가 앞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구루 미팅에 했던 것 같아요. 쓰지 않으려고 하는 용어가 리크루팅이라는 단어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리크루팅이라는 단어는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리크루팅 말 그대로 구인 활동, 모집한다는 의미에 모집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누군가를 모집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맞지 않다. 리크루팅 말을 쓰지 않는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업자들도 리크루팅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리크루트라는 말은 전혀 안 써요. 전혀 안 써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정확히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리크루팅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의 후원한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후원한다. 후원한다. 후원한다는 말은요. 리크루팅은 나의 성공을 누군가 이용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모집해서. 어? 근데 후원한다는 거는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교육하고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그다음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후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 스폰서링이라고 해요. 스폰서링.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으면 스폰서 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스폰서 했다. 스폰서링 했다. 또는 후원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합한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히 내가 의미를 알면 내가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나의 파트너를 지금 후원하고 있나? 아니면 리크루팅으로 그냥 리크루팅 한 건가? 리크루팅한 말은 약간 방판적인 마인드예요. 방판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적인 마인드에서는 리크루팅 말은 저는 안 쓰려고 해요, 앞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리크루팅한 말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 정확히 저희 보세요. 글로벌 전산에 들어가면요. 자신의 소개자가 딱 써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라 써 있습니까? 업라인 스폰서라고 써 있어요. 맞죠? 업라인 스폰서가 누구다? 업라인 스폰서가 추천이에요, 추천인. 추천한다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추천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추천하고 후원하고, 추천하고. 그런데 정말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응?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일본은요, 리크루팅 말 안 쓰면 어떤 말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본 사업자들은요, 스폰서 했다. 뭐, 아니면 스폰서링 했다. 스폰서링 한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리크루팅 아니라 스폰서링 말 쓰고 있고, 아니면 뭐 회원가입 시킨다는 것도 뭐 리지스터라든가, 리지스터 회원가입이 사인업 시켰다. 회원가입 시켰다.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회원가입은 사인업, 리지스터, 영어로 표현하면. 미국도 스폰서 링을 써요. 누군가 스폰서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년 1월과 7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스폰서 컴피티션이 있어요. 여름에 썸머 스폰서 컴피티션이 있고, 겨울엔 윈터 스폰서 컴피티션이 있죠. 그때 스폰서 컴피티션이지, 리크루팅 컴피티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후원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후원한다는 건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내가 교육하고 지원하고 함께 띄워주고 하는 그것들이 후원이에요. 후원이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 이번 달에 제가 퍼스트 라인에 몇 명 정도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대체해야 된다. 이번 달 사장님, 이번 달 퍼스트라인의 후원 목표가 어떻게 돼요? 예전 버전 얘기하면 몇 명 리크루팅 할 거냐는 말의 의미예요. 어? 몇 명 후원할 거예요? 때로 내가 소비자로 지금 후원하고 있고요. 사업자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뉴 파트너를 후원한다. 퍼스트라인에 내가 누군가를 후원한다. 퍼스트라인 구축 또는 멤버십 구축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업라인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업라인 스폰서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또 틀려요. 우리가 나를, 우리가 나를 소개한 사람들이 한국어는 추천이에요. 추천인이 업라인 스폰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장님 스폰서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요. 자신의 소개자 또는 소개자가 스폰서 역할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업라인 스폰서를 제외한 모든 나의 위에 업라인이에요. 업라인. 맞죠? 업라인. 모든 업라인이 나의 스폰서는 아닙니다. 업라인은 업라인이에요. 업라인. 업라인, 다운라인. 라인 개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나의 스폰서는 이 업라인 스폰서예요. 업라인 스폰서. 나의 스폰서는. 나의 스폰서. 그리고 우리가 상위 스폰서는 이런 표현도 하지만 한국말로 업라인이라는 스폰서는요. 내 업라인 중에 나의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의 1대 업라인이 나의 소개자가 나의 스폰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2대 업라인이 나의 스폰서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맞죠?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최소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대, 2대, 3대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후원을 해야 합니다. 최소가 1대, 2대, 3대까지요. 1대, 2대, 3대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야 복제가 일어납니다. 복제가.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내가 A라는 사람을 내가 후원했어요. 나의 퍼스트라인에 A를 후원했어요. 자, 그럼 이 A를 후원하면서 이 A에게 B라고 하는 이 A의 퍼스트라인이죠. 이 A라고 하는 A가 B를 후원할 수 있게끔 내가 가르쳐야겠죠.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B가 C가 생기려면 B가 C를 후원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A가 그 후원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를 또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1대, 2대, 3대 다운라인 파트너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만 복제라는 게 일어난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는 게 PM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는 무엇을 복제해야 되냐? 무엇을 복제해야 되냐? 실제로요, 저희 PM 비즈니스는 누구나가 최소한 1대, 2대, 3대까지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후원하는 거를 복제시켜야 돼요. 그게 복제가 돼야 돼요. 복제가 돼야 돼요. 자기의 퍼스트라인의 파트너, 사업 파트너가 그분들의 퍼스트라인을 구축하는 거에 자기가 집중해야 돼요. 맞죠? 또 2대 파트너들의 퍼스트라인이 구축할 수 있도록 내가 또 후원해야 되고 1대, 2대, 3대까지는 그 작업을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그 누구나가 자기의 기준을 봤을 때 위에 업라인 중에 업라인 1대, 2대, 3대까지 3명에게 후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가 최소한 1대, 2대, 3대까지 열심히 후원하고 있다라면 누구나가
최소한 1명, 2명, 3명의 후원을 받는 거예요. 어?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글로벌 전산 들어가면 1대, 2대, 3대들에 관련돼서는 연락처와 개인정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4대부터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어? 누구나가 최소한 1대, 2대, 3대까지는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가 꽉꽉 차 들어가는 거예요. 수입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리더들은요. 드라이빙 뎁스를 해서 드라이빙 뎁스라는 개념은 뎁스를 파고 내려가면서 리더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비자에서 소비자를 끊기지 않고 연쇄적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드라이빙 뎁스거든요. 그런데 드라이빙 뎁스는 약간 바이너리 보상 플랜에 좀 거기에 바이너리 보상 플랜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드라이빙 뎁스를. 근데 PM은 드라이빙 뎁스보다도 립스, 즉 퍼스트 라인 구축에 더 많은 중심축을 둬야 됩니다. 이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현재 퍼스트 라인 구축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 집중하셔야 돼. 최소한 1대1 300까지 후원하지만 또한 자신의 퍼스트 라인 구축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1대 2대 생각해 보세요. 1대 2대 3대 그러는데 말 5명이다. 그러면 2대는 25명이 되고 25명은 125명이 돼요. 5, 25, 125. 이렇게 1대 2대 3대에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이런 퍼스트라인 구축을 근데 10명씩 해봐요. 10명, 100명, 1000명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들이 10명씩을 후원한다라면 1대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럼 2대는요. 10명이 10명이니까 100명이에요. 100명들이 10명을 하면요. 1000명이에요. 1대, 2대, 3대에서 1000명이 넘어간다니까? 1대, 2대, 3대에서? 제가 잘 봤어요. 어떤 라인은 지금 저희 업라인 중에 저희 김시원 사장님 계세요. 맞죠? 김시원 스폰서님 계신데 김시원 사장님이 왜 힘을 갖고 있냐? 김시원 SCL 사장님의 2대 파트너만, 2대 파트너만, 2대 파트너에, 어? 이재덕 GCL 있죠. 어? 그리고 조윤영 SCL 있죠. 이동엽 SCL 있죠. 어? 그리고 거기에 누구야? 홍동주, 강서연 CL 있죠. 2대만 봤을 때, 2대, 그분이 2대에만 다 CL급, 그때 SCL급들이 포진돼 있어. 지금 한국에 공식적으로 22명의 CL들이 있거든요. CL들이. 지금 얼마 전에 CL 클럽이 생겼습니다. CL 클럽. CL도 다 같은 CL이 아니에요. CL 클럽에 입성을 하려면 1년 중에, 자신이 최근 1년 중에 9개월 이상은 CL 직급에 해당되는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CL 클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22명 중에 과연 그런 CL 클럽에 적합한 몇 명이 있을까? 그 적합한 사람들이요. 김시원 사장님 하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대, 2대, 3대 안에 다 있어. 어? 다른 그룹들 봤더니 뎁스들이 있어. 뎁스 깊이에 있으니까 힘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업라인 중에 하면 1번에도 있어요. 1번에 있는 사업자들도요. 업라인들도 힘이 없는 이유가 이 대수가 엄청 간격들이 넓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지금 1대, 2대, 3대 적적 후원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거고 그 집중력 후원함에 있어서 뭘 집중해야 되냐? 윕스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퍼스트 라인 구축에. 이런 부분들. 제가
업라인과 업라인 스폰서의 차이. 최소한 1대, 2대, 3대까지 적극 후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누군가가 최소한 3명한테 후원을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다. 중요한 의미들이니까 좀 그 의미들을, 그 용어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PM의 보상 플랜 제대로 이해하면 롭소라님이 항상 그 교육 중에 하는 말들이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윕스를, 넓이를 신경 쓰면 뎁스는 해결된다. 그 말의 의미도 PM의 보상 플랜은 퍼스트라인 구축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내가 파트너를 후원함에 있어서 가장 큰 미션은 파트너의 퍼스트라인 구축을 최대한 지원하고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더더욱이나 명단 작성, 이런 부분들 중요한 이유. 지금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명단 작성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려면 우리는 전달, 후원, 육성, 복제. 전달하고 후원하고 육성하고 복제하는 거예요. 어? 뭔가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최소한 두 가지는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제품 후기, 사업 후기, 즉 제품 스토리, 비즈니스 스토리가 준비돼야 된다. 이번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앤 워크샵이라는 게 회사의 공식적인 어떤 교육이 이번 주에 수요일에 있었죠. 모든 전국 DSC에서 거기 워크숍에서 지금 첫 번째 다뤘던 토픽이 뭐였냐? 그 토픽이 지금 말씀드렸던 테스트모니얼, 제품에 대한 후기, 사업에 대한 후기. 이것도요,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분 미만, 1분 미만의 제품 후기와 사업 후기를 작성부터 해라. 1분이에요, 1분. 왜 그거에 대한 훈련을 막 워크숍에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든 내가 사업의 기회를 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자신의 경험, 체험담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고객과 미팅을 하는데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0분, 40분 동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1분 안에 자신의 제품에 대한 후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사업에 대한 기회를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배경으로 이 사업을 만나게 됐고, 어떠한 계기로 이 사업을 만나게 됐고, 사업을 선택해서 내가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앞으로 무엇을 얻어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이다. 이거를요, 1분 안에 딱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워크샵은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워크샵은.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친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긴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덧붙이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친교라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 어떤 활동 원칙이냐? 나의 사이드라인, 크로스라인, 형제라인, 옆라인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활동 원칙이 친교, 어소시에이션이다. 그러면 어소시에이션은요, 우리 사업은요, 우리 같은 라인이 아니라도 다른 그룹이라도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분위기로 사업을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 형제라인 사업자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그런 형제 라인들에게 격려하고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응? 돕는 거. 그래서 형제 라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형제 라인과 잘못 교류하면, 친교라는 건 교류의 교류. 내 형제라고 의 친교, 교류함에 있어서 잘못 교류하면요. 아주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요. 아주 잘 이 친교 활동 원칙을 정확히 알고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고 알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알고 교류를 하면요.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가. 응? 형제 라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라인 도움 필요해요. 어제였죠? 일본에 있는 히라누마 나에상에게 그분과 저는 좋은 지금 친교 어소시에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소시에이션을. 응? 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각각 다른 지역에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위아 PM이라 외치면서 함께한 시간들. 서로에게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것들이 친교예요.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활동 원칙인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자, 하지 말아야 될, 떤 것들이 있으면요. 이런 거예요. 음, 절대 형제 라인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 사업에 관련된 카운셀링. 카운셀링 상담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받거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형제 라인과는 비즈니스적인 상담을 하는 게 아니다. LOS를 지켜라. LOS 지켜.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 카운셀링, 즉 상담이라든가 어떠한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 나의 업라인, 나의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나 그런 상담을 형제 라인이라고 한다? 그거는 잘못된 친교,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응? 왜 그러면 자신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업라인이에요. 업라인 스폰서들이에요. 어? 스폰서. 형제 라인은요, 때로는 검은 속내를 숨기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형제 라인과 교류하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하지 않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모르고 교류할 거면 하지 마라. 도리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제가 이런 말이죠. 누구와 교류해야 되냐? 어떤 사람과 교류해야 되냐? 제가 딱 기준 설정해 드렸죠. 이분은 진짜 PM과 뼈를 묻을 사람, 절대 PM을 그만두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제가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는 그나마 나아요. 어? 직급이 있는. 자기보다는 그래도 한 달 높은 사람들. 근데 형제 라인은 상담을 해주는 척 하면서 속내 숨기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응?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제 라인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요. 절대 비즈니스적인 어떤 상담이나 어떤 어드바이스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할 때 당신의 스폰서를 존경하고 도움을 청할 용기와 겸허함, 겸허함이 없으면 스폰서에게 그런 상담이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자기가 언제든지 스폰서를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까지 있어야 되나? 그 생각 좀 해보지만, 항상 스폰서와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같이 상의해야 되는데, 만만한 형제 라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절대 크로스 라이닝 하지 마라. 교류하지 마라. 어소시에이션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응? 그리고, 어, 절대 형제 라인과는 비즈니스의 어떠한 개인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결과들을 가지고. 이번 달에 매출 얼마 나왔어? 지금 유지했어? 이런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질문을 받으면 아, 사장님 잘 됩니다. 끝. 어?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절대 개인적인 비즈니스 어떤 상황들을 서로 알려주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그룹에서 어떤 뭐 프로모션 걸면 누구 추천 몇 명 했네 이런 거 올리지 않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핀 인정식이 있죠. 핀 인정식도 있고 때로는 어떤 프로모션 1등, 2등 선정도 하고 이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형제 라인과 그거는 무언가를 내가 사람들에게 어,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업적인 걸 논하지 마라. 그런 건 형제 라인끼리 결례예요, 결례. 이번 달 수당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런 거 스폰서랑 얘기할 수 있죠. 형제 라인하고 형제 라인의 통장 잔고가 왜 궁금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집에 있는 이웃한테 사장님 통장 옆집에 있는 이웃한테 지금 통장 잔고 얼마 있어요? 부채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 대단한 신뢰 아니에요? 결례죠. 그리고 사업할 때 왜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런 거를 묻지도 말고 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미팅이라든가 뭐 세미나나 이렇게 하다 보면 형제라인과 또 만날 때가 있죠. 친하게. 또 여행 같은 거 같이 다니면 친하게 된 형제라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막 갔는데 딱 오늘 반가워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고객을 초대 중이다. 그럴 때는 아무리 친해도 정말 내가 존경하고 그런 분이라도 그럴 때는 좀 조심하고요. 굳이 얘기를 하면 고객이 옆에 있다라면 그분을 좀 티업을 해줘야 돼. 이런 것도 서로 친교, 아주 좋은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티업을 해주는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사장님, 너무 좋은 스폰서를 만나셨습니다. 너무 좋은 소비자 만나셨네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티업을 해줘야 돼. 응? 그런데, 고객이 같이 있는데, 어? 그 고객한테, 사장님, 왜 저분 소개로 왔어? 진짜 답 없는데. 사장님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라인 절대 만나면 안 돼. 교류하면 안 돼요.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건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준다는 말의 의미가 취업해줘야지. 사장님, 너무 훌륭하신 그 스포츠 만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정말, 평소에 파트너를 위해서라도, 형제 라인들과 좋은 교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구누구 스폰서님의 다운라인이세요? 파트너세요? 그것만도, 사장님 너무 좀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파트너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거 갔더니, 사장님, 그분 사장님 스폰서야? 아유, 사장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솔직히 진짜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저도 몇 명 있어, 솔직히. 그러면요,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어? 할 말 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다른 형제 라인들이 나의 스폰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저도 듣기 싫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폰서한테 왜 이런 말을 듣냐, 어? 듣냐. 좀 이런 말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형제 라인과에 있어서 무조건 서로 티업해주고 해줘야 된다. 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응?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형제 라인 관계에서도요, 너무, 너무 자기의 그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룹에 자랑을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것도 그런 형제 라인들을
동기를 꺾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 아카데미 같은 데 가면 막 끝나고 막 모여가 직당으로 모여가 사진 찍고 하는 거 그거 좋은 문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모 그룹이 막 모여서 하는데 그 그룹이 다 모여서 하는데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돼. 다른 그룹이 모이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안 모인다니까? 왜? 그룹으로 분화돼 있거든. 그룹으로 따지고 보면요, 인원 별로 얼마 안 돼. 까놓고 얘기해서. 어? 그런데 각자의 그룹들이 어떤 독립적인 힘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지도 않고, 어? 그런데 그러한 것도 사실은 이 어소시에이션의 올바른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거 괜찮죠? 그룹의 행사를 했어. 그룹이 뭐 디프리를 했어. 그리고 같이 기념으로 찍는 사진과 나 외에 다른 그룹, 다른 라인들이 있을 때 너무 티를 내는 것도 좋은 어소시에이션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룹에 대해서도요, 디스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 그룹만 자랑하지, 형제라니까 대화할 때도요, 너무 우리 그룹만 막 최고처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우, 사장님, 그룹 참 좋은 그룹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그룹을 좀 칭찬해주는 그러한 거 했을 때, 이러한 교류들이 일어나요. 우리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각자 다른 라인, 응? 여기도 각자 라인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면, 박명호 사장님 팀 분들, 티업해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팀도 또 이렇게, 어, 뭐, 티업해주고, 서로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분들 가야 되지, 우리 그룹만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친구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라인과의 대화는요, 어떠한 대화들을 많이 해야 되냐. 서로 격려하고 도움 주는 얘기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 서로의 꿈과 서로의 목표와 서로 그러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내 형제 라인을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라면요. 자신의 마이스토리를 하세요. 마이스토리. 자신의 어떤 제품 후기, 사업 후기. 말만 형제 라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제품 후기조차 한 번 발표도 안 해. 정말 내가 형제 라인을 도움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 도움을 주고 싶다라면, 자신의 체험 후기, 사업 후기를 공유하세요. 어? 그런 부분들. 서로에게 존중하고, 또 서로 정말, 또 다른 그룹 참 보면요, 누군가 승급을 했어. 그러면 자신의 파트너가 승급하면은 막, 이렇게 막 축하합니다라고 하면 다른 라인이나 다른 그룹이 승급하면 축하하고 격려하는 정말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의 어떤 어소시에이션, 친교는 아닙니다. 어? 서로 진정으로 칭찬하고 서로 정말 축하해주고 정말 서로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어? 좀 그러한 문화를 가져가야 된다. 형제라인끼리는. 응?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형제라인 교류함에 있어서 어떤 미팅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요. 어, 좀 그 미팅에 맞는 TPO, 그 어떤 그 적절한 그 시간과 장소의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외모 전략, 복장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친교에 들어가요. 친교에. 왜 그러면, 우리끼리만 있을 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가끔은 캐주얼을 입고 미팅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어떨 때냐? 근데 그때 캐주얼은요. 그것도 그냥 캐주얼, 막 화려하게 막, 뭐 여자분들 막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막 파인옷 입고 그런 옷 입지 마세요. 응?
캐주얼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캐주얼 입으면 어떤 캐주얼이 입냐? PM 이 티셔츠? PM 티셔츠라든가 PM에 관련된 그런 굿즈들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고객 사업 설명회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안 입고 갑니다. 사업자끼리의 어떤 트레이닝이나 어떤 사업자 교육이 있을 때는 그런 캐주얼을 입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객이 초대되는 그런 자리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라면 복장도 신경 쓰셔야 돼요. 왜? 거기에 완전 속된 말로 거짓골로 하고 갔어. 어? 거짓골로 하고 갔어. 그 세미나에. 그런데 내가 어떠한 사람은요, 정말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고객 한 명을 초대했어요, 세미나에. 근데 그 고객이 딱 왔는데 사업 설명 듣고 있는데 진짜 거짓골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 아무리 PM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떠들어도 그 한 명 때문에 그 사람은 PM의 가치와 비전을 못 봅니다. 어? 이 어소시에이션, 친교 얘기할 때 형제라인 교회에 있어서 형제라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복장을 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질 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복장을 입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복장도 말 나왔지만 형제란이 있을 때는 어? 특히나 고객들이 있을 때는요, 말도 좀 우아하게, 좀 세련되게, 누구든지, 누구든지 좀 고상하게, 좀 교양 있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 아주 천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욕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떠한 고객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응? 형제랑과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도 좀 좀 세련돼, 교양 있는? 좀, 어? 복장도 좀 신경 쓰시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형제라인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응? 이런 부분 등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어소시에이션에 관련된 형제라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결론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격려하고 도움 주는 내용들에 관련된 얘기는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절대 형제라인과 비즈니스 상담과 어드바이스를 청하는 것도 안 되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비즈니스의 결과들을 교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응?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프로모션, 에듀케이션, 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활동 원칙들을 모르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동해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스템 성공의 전제 조건, 활동 원칙을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진짜 이 프로모션, 에듀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정신세계 그러한 정신세계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이 정말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또 그 이후에 설선성을 통한 복제, 두플리케이션 하는 얘기 할 건데, 또 이 5번, 6번은 정말 중요한 또 활동 원칙 중에 하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